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주식, 재테크, 노가리 전문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먼저 경제의 큰 흐름, 이 빅픽처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등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는데 근거는 너무 좀 자주 설명드렸죠. 그림처럼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거의 유사한 흐름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왔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붉은색의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금융시장을 전망할 때 우리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여기서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지표, 통화정책, 뉴스 등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게 대세의 하락, 폭락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앞으로 우리들은 언제 주식을 팔아야 고점에 물리지 않을지 그리고 또 폭락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시 상승하는 상승장은 이제 어디쯤이 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지표는 한 발 느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양반이 잘 맞췄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림의 코로나 폭락이 있기 전 2019년 12월이죠. 우리 방송에서 주식 50% 정도를 현금화하자. 이렇게 대응하자 여러 번 방송을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이 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존버해라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찐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코로나 직전이죠. 2019년 12월에 현금화하라고 말했던 요 증거 영상 한 2개 정도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 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주식시장 이렇게 누릴 때마다 존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죠.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인상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의 이익은 잘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그림처럼 많이 늘려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한 이런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구간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신규 설비도 늘고 하지만 일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면서 폭락이 왔었던 역사가 많죠. 과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들은 앞으로 폭락 직전까지 주식시장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은 즐길 건데 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못 맞추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단기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하지만 또 중간에 뭔가 갑자기 소비를 위축시켜서 이렇게 폭락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바로바로 현금화해서 대응할 거지 지금까지처럼 존버로 대응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경제지표를 근거로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의 시나리오입니다.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단박에 이해를 하셨을 텐데 처음 보시거나 이제 띄엄띄엄 보시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근데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꾸준히 보시면 앞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경제의 큰 흐름은 매일매일 발표되는 중요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대응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서 경제의 큰 흐름과 우리의 대응 방법에 혹시 변화를 줄 만한 이런 내용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 탓에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대체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뭘까요?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놓은 경제 상황에 대한 논평 자료를 한데 묶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FOMC라고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여기서 기준금리도 결정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죠. 이게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기 한 2주 전쯤에 미리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자세한 설명들이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 처음 보시거나 가끔씩 보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스피드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하나로 거의 모든 게 설명이 될 텐데, 그림은 뭐냐? 붉은 선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푸른 선이 뭐냐? 미국의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푸른색의 미국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구간에 우리 코스피가 팍 튀어올라서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구간에 코스피가 눌리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큰 흐름조차도 역시나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간에 우리 코스피도 올라가고 미국의 수입이 감소하는 구간에 우리 코스피도 폭락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된 역사가 있어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수입을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수입이 안 되면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는 나는 미국 주식만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같이 12개 미국 연방준비은행들이 내놓은 미국의 따끈따끈한 베이지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2월 이후부터 완만한 확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가 감소하면서 소매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었겠죠. 이건 뭐 당연하고요. 제조업 활동도 전반적으로 견조했지만 역시나 공급 부족 문제, 그리고 이제 구인난이죠. 노동 부분,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제약 요인이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그동안 텅텅 비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무실과 소매업 증가로 완만하게 다시 차고 있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는 견조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농업 부분은 투입 비용 증가, 그러니까 원가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생산자 마진이 감소한 이런 상태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요거와 인플레이션으로 불확실해졌다. 이게 경제 전체적인 평가고요. 미국의 고용시장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인난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높은 급여와 유연한 노동시간을 위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임금 인상이 더 가속화됐다고 해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뭐 당연하겠고, 그리고 또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됐다 이런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가인데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운송,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금속,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중국의 코로나 폐쇄가 공급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었다고 해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서비스에서 화물이나 항공 등에 대한 유류 할증료 있죠. 이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계약 조건도 원가 변동을 유연하게 반응하는 이런 작성하는 문화로 조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제품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지역의 각 은행별 특징적인 부분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뉴욕 연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공급 차질, 역시나 인력 부족,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관광, 그리고 소비자 지출, 제조업 모두 활동이 회복되고 있다. 활동이 굉장히 좋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원가, 그리고 임금,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서 판매 가격도 굉장히 높여서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필라델피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비즈니스 활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말하고 있고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직원들이 사무실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제품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뭐 클리브랜드와 리치몬드, 세인트루이스 등 다수 중앙은행들 모두 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이런 원재료
부터 노동비용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2개 연방중앙은행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종합한 이런 내용인데 뭐 모든 중앙은행들의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좀 빨리 읽게 되는 이유가 각 중앙은행별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이 논평 있죠. 지금 어떻다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특히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 텐데 각 중앙은행이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다수 제조업체 및 소매 판매 업체들이 가격을 앞으로 인상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할 것 같고요. 5월에 0.5% 기준금리 인상 요건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의 중요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경제의 큰 흐름으로 예측하던 부분과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 5월에 50bp 인상 뭐 사실 기정사실화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성해가고 있었고 우리의 투자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은 것 이걸 볼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대응 방법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짧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앞으로 빠르게 인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2008년 리먼 사태를 시작으로 터졌던 금융위기 있죠.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과연 부동산 시장이 그때처럼 붕괴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같이 터질까? 아니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터질까? 이것이 굉장히 고민인데 이 문제는 사실 전일 발표된 미국 베이지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전날 발표된 IMF의 경제 전망 자료에서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선진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가계 자산 상황이에요. 푸른색 선을 먼저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증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푸른색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노란색의 가계의 주택자산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유는 가계부채 대부분은 역시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고요.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이 노란색의 주택자산 부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가계주택자산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급증하는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계자산 중에서 주택자산 기울기가 확실히 좀 높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완만하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에 개인들은 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주택 매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자산, 가계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 완만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2008년처럼 개인들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더 특징적인 걸 보면 이 빨간색의 금융자산입니다. 2008년 이후에 가계자산 중에서 이 주택자산보다 금융자산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코로나 이후에도 더 급증을 했죠.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원인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금융시장 또는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붕괴할 텐데 이번에 다가올 폭락은 그 트리거가 금융이 될까요? 주택이 될까요? 사실 IMF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긴축이 실행되면 이게 정부와 은행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죠. 그럴 경우 자산 가격이 하락할 텐데 사실 뭐 금융과 부동산 모두에서 버블이 붕괴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가계 자산 중에서 볼 때 주택 자산보다는 이제 금융 자산이 훨씬 더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튀어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버블이 붕괴한다 그랬을 때는 금융시장의 하락이 우리한테 좀 더 크게 느껴지겠죠. 자, 오늘은 각 연방은행들이 조사하고 내놓은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자료인 베이지북 이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경제의 큰 흐름에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이 없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향후 부동산과 금융시장 쪽에 버블 붕괴가 언젠간 나타날 텐데 이때 어느 것이 좀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후원해주신 분들께 이제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 꼭 메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